60세가 되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끝났는데도 계속 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주변에서는 돈만 있으면 무조건 하라고 하는데 잘못 판단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금을 더 받기는커녕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탈락해서 전체 수령액이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과연 언제 하는 게 유리하고 언제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이에요. 언제 하는 게 유리한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국민연금은 원래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면 의무는 끝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야 할 의무는 끝났지만 내고 싶으면 더 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2025년 2월 기준으로 무려 31만 4,847명이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제도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서예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으로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낸 원금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얹어서 반환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목돈보다 매월 나오는 연금이 훨씬 유용하겠죠. 그래서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 분들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날 때마다 연 5%씩 상승합니다. 또한 더 많이 납입할수록 기본연금액도 올라가죠. 즉,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액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임의계속가입이 정말 나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를 위한 핵심 기준이 바로 상계월수입니다. 상계월수는 내가 낸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해요.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낼 총 금액을 늘어난 월 연금액으로 나누면 돼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김소담 씨가 60세가 되었을 때 예상 연금액이 9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년간 매월 10만 원씩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5년 뒤 65세의 예상 연금액이 102만 원이 된다면 계산해 볼까요? 앞으로 5년간 납입할 총 금액은 월 10만 원 곱하기 60개월로 600만 원입니다. 늘어난 연금액은 102만 원에서 90만 원을 뺀 12만 원이고요. 600만 원을 12만 원으로 나누면 50개월이 나와요. 즉 4년 2개월 정도면 원금을 회수하고 그 이후부터는 순이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상계월수가 어느 정도 되면 좋을까요? 상계년수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시중 개인연금 상품의 상계년수는 보통 15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상계년수가 15년 이상이면 시중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노령연금은 사망 시 없어지거나 금액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상계년수가 10년에서 14년 사이라면 유족연금이나 각종 감액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계년수가 9년 이하라면 여력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아요. 이제 소득공제와 세금 부분을 알아볼게요. 국민연금은 2002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었는데 소득공제를 받는 부분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고 받지 않는 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세 종류로 나뉩니다.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연말정산에서 보험료가 공제되고 지역 임의계속가입자도 소득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경우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계산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타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이 없어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으므로 세금도 내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노령연금이 늘어나면 그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늘어나면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거든요.
또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되는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부부 동시 수급이나 유족연금 수령 시 중복급여 조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소담 씨 같은 경우는 이미 계속 가입을 했는데도 기초연금에서 탈락해서 전체 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있어요.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와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이었다면 원래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서 본인이 4.5%만 내는데 임의 계속 가입에서는 본인이 온전히 9%를 모두 부담하게 돼요. 기타 임의 계속 가입자는 월 36,000원에서 57만 3천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박소담 씨는 60세 시점에서 예상 연금액이 84만 원이었어요. 5년간 매월 9만 원씩 임의 계속 가입을 하고 65세의 예상 연금액이 94만 원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납입할 총 금액은 540만 원이고 늘어난 연금액은 매월 10만 원이에요. 540만 원을 10만 원으로 나누면 54개월, 즉 4년 6개월이 나옵니다. 이 경우 상계년수가 4.5년이므로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반대로 최소담 씨는 비슷한 조건에서 늘어난 연금액이 월 3만 원밖에 안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40만 원을 3만 원으로 나누면 180개월, 즉 15년이 나와요. 이 경우에는 시중연금 상품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임의 계속 가입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3개월 수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둘째,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셋째, 임의 계속 가입 종료와 동시에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공백 없이 연금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넷째, 연금 수급 연령 직전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10년이 안 되었다면 10년은 꼭 채워야겠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임의 계속 가입은 무조건 좋은 것도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거죠. 특히 상계년수가 9년 이하면 적극 고려해보시고 15년 이상이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노후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별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1355에 문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임의 계속 가입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